이번 시간에는 우리 UI 표준 및 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 표준하고 지침이요. UI 표준이라는 게 있고 지침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이다 그러면은 시스템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UI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그 내용 있죠.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표준이라고 합니다. 표준. 해서 화면 구성이 됐든 화면 이동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게 표준이요. 얘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열어서 봤을 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스크롤바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상하, 위, 아래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이제 화면 이동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화면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UI 표준이요. 만약에 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갔는데 두 번째 페이지는 또 형태가 달라요.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갔더니 또 달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이 오겠죠. 그럼 그 홈페이지는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모든 UI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이요. 화면 구성 같은 것들이 다 똑같은 형태로 생겨야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도 똑같은 형태로 사용자가 사용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쉽게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 지침이요. UI 지침이라는 거는 UI 개발 과정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공통의 조건, 그걸 보고 우리가 UI 지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UI 표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지침이라는 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 같은 것들, 그걸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UI 표준하고 지침하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I 스타일 가이드요. 자, UI 스타일 가이드라 그랬어요. 가이드 그러면 이제 뭔가 틀이,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됐든 디자이너들이 UI를 작성할 때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규칙들을 모아서 우리가 UI 스타일 가이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UI 스타일 가이드에 보게 되면 이제 구동 환경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 됐든 뭐 기능적인 거 됐든 구성 요소 정의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UI 스타일 가이드 작성 순서요. 작성 순서다 하고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요것도 이제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구동 환경이요. 구동 환경 정의하는 거. 자, 컴퓨터 OS, 운영체제가 됐든 아니면 웹브라우저가 됐든 모니터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세트. 이렇게 이제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구동 환경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에 우리가 접속을 할 때는 물론 컴퓨터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 말고 태블릿이 됐든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이 됐든 이런 데서도 접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컴퓨터에서 보던 화면을 그냥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렇게 옮겨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해요? PC용 따로, 모바일용 따로 이제 개발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태블릿 나죠. 그래서 태블릿용 따로. 왜? 화면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런 기기들에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따지게 되면 아이폰에서 쓰는 우리 OS랑 그다음에 우리 삼성이나 LG에서 쓰는 OS랑 서로 다르잖아요.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가 있고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OS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OS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다 그럼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도 있고 크롬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에서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 해상도.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화면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기계도 화면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크기, 그 해상도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프레임 세트하고 나왔는데 프레임 세트라는 건 뭘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카페 같은 데 있죠. 카페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맨 위에 이제 무슨 카페 명이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주로 메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 화면이 있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런 틀을 보고 우리가 프레임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탑이다, 레프트다, 컨텐츠다, 푸터다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주문을 하죠.
주문했을 때 여기서 맨 위에 꼭대기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우리 탑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이 영역은 이제 필수 영역이고요. 이곳에는 이제 시스템, 이곳에는 주로 이제 우리 회사 로고가 됐든 아니면은 로그인 사용자, 아니면 바로가기 메뉴, 아니면 주 메뉴 그런 것들이 표시되는 그 영역을 보고 우리가 탑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영역이다. 그럼 이제 왼쪽 이 부분을 보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보통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서브 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서브 메뉴가 됐든 배너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영역, 이 가운데 영역이 주로 이제 컨텐츠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컨텐츠 영역은 이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인 페이지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컨텐츠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제일 아래쪽 이 홈페이지가 됐든 이 홈페이지가 됐든 제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회사 주소가 됐든 뭐 이메일 주소가 됐든 뭐 전화번호가 됐든 아니면은 카피라이트가 됐든 그런 것들이 써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푸터라고 합니다. 푸터. 그래서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프레임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프레임 세트에는 이제 탑이다, 레프트다, 컨텐츠다, 푸터다 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고 그거 말고 더 많아요. 그거보다 더 많긴 한데 보통 얘기하는 게 그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구동 환경 정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정의하고 나왔죠. 레이아웃 정의라는 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프레임 세트 있어요. 그 네 가지요. 그 화면 구조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이제 메뉴 같은 것들 구성하는 거, 그게 이제 레이아웃 정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글 프로그램이다. 그랬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 메뉴가 있죠. 그래서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 그 메뉴 아래쪽에 서브 메뉴가 있죠. 그 서브 메뉴에 어떤 메뉴들을 갖다 놓을 건지 그런 메뉴 구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레이아웃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정의하고 나는데 내비게이션 정의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해 주는 거.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 말 들어갔잖아요.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그게 이제 길 찾아주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이제 메뉴 타입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그 단계. 그걸 보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하는 거.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정의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스템에 적용할 그 업무 과정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이나 필요한 데이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인 그런 모델로 상세화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기능 정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다 그러면 1페이지에서 어떤 거를 클릭했을 때 어떤 페이지가 열리게 할 거다. 그리고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이 되게 하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어디로 이동되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인 모델로 상세화시키는 게 우리 기능 정의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 정의다 하고 있는데 구성 요소 정의라는 거는 화면에 이제 표시할 그 그리드가 됐든 버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구성 요소 정의라고 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버튼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로그인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 로그아웃 버튼도 있고 주문하기, 결제하기 그런 버튼들 있죠. 그런 버튼도 정의를 하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드라는 말이 나와요. 요 그리드가 뭔지 좀 보자고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지금처럼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그 형태를 표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이제 서브 메뉴를 줄 거야. 맨 위에다가는 이제 회사 이름, 회사 로고 같은 거 그런 거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메뉴들, 뭐 회원가입 메뉴다, 고객센터다, 뭐 판매하기다, 뭐 주문 배송이다, 장바구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 여기다 이제 갖다 놓겠다. 그리고 이곳에는 상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 있게끔 여기다 돋보기 아이콘을 놓고 여기서 사용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곳에다가는 어떤 내용들을 표시하겠다. 이곳에는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이제 화면이 변경되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드는 거, 표 형태로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그리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UI 스타일 가이드 작성할 때 이 순서예요. 맨 처음에 이제 구동 환경 정의, 레이아웃 정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의, 그 다음에 기능 정의,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정의요. 해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 UI 표준 및 지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자가 됐든 우리 디자이너가 UI 개발할 때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UI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하는 이제 순서다. 기호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UI 스타일 가이드를 이제 작성할 때 그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구동 환경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 잡은 거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 기능마다 어떤 구성 요소를 이제 집어넣을지 구성 요소를 이제 정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구동 환경 정의, 그 다음에 레이아웃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정의, 그리고 기능 정의, 그리고 구성 요소 정의요.